친구야, 본격적인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정황만 잔뜩 내려놓았으니 지루해지지는 않았는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나는 비교적 행복했으니 그 시절을 즐겁게 떠올릴 수 있답니다. 내 나라, 사랑하는 내 조국, 조국의 산맥,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호수를 다시 바라보며 느낀 기쁨은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만 알 수 있지요. 집이 가까워질수록 비탄과 공포가 다시 덤벼들었습니다. 밤이 주위를 뒤덮고 있었어요. 검은 산맥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되자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어둠의 광경은 거대하고 흐릿한 악이나 다름없었고 장차 세상에서 가장 암담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예감은 사실이었습니다. 틀렸다면 단 하나. 상상하면서 두려워했던 온갖 불행은 실제로 내가 견뎌야 할 비극의 백분지 1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네바 땅에 도착했을 때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는 관문들은 이미 잠겨 있어 어쩔 수 없이 시 동부에서 2.5km쯤 떨어진 쇠슈롱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했습니다. 하늘은 평온했어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가엾은 내 동생 윌리엄이 살해당한 장소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도시를 가로질러 가지 못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플랭팔레로 갔습니다. 호수를 건너는 짧은 항해 중 몽블랑 정상에서 아름다운 현상으로 뛰노는 번개가 보였습니다. 폭풍우가 급속도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땅에 대는 즉시 얕은 언덕으로 올라가 폭풍우의 진행을 살폈습니다. 실제로 다가오고 있더군요.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이고 곧 굵은 빗방울이 서서히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니 금세 격렬히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쭉 걸었습니다. 어둠과 폭풍우가 매 순간 거세지고 머리 위에서는 천둥 번개가 무시무시하게 번쩍이는데도 상관없었습니다. 살레브, 쥐라, 그리고 시부아의 알프스 산맥에 천둥 소리가 메아리치고 강한 번갯빛에 눈은 부셨습니다. 번개 불빛에 호수가 환히 밝아져 마치 광활한 불덩이를 방불케 하더군요. 만물이 새까만 칠흑 같은 어둠에 잠깐 휩싸이는 듯 하더니 번개 때문에 보이지 않던 앞이 다시 보였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흔한 일인데 폭풍우는 한꺼번에 하늘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일 격렬한 폭풍우는 정확히 마을 북쪽 벨리브에 튀어나온 암방과 코페 마을 사이 호수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또 다른 폭풍우는 희미한 번갯불로 쥐라를 밝혔습니다. 또 하나는 호수 동쪽의 뾰족이 솟은 몰산을 어둡게 가리다 이따금 번개로 산의 윤곽을 밝혀주곤 했습니다. 아름답지만 끔찍한 폭풍우를 바라보면서 두서없이 급한 걸음으로 계속 헤맸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장대한 전쟁은 내 마음도 들뜨게 했습니다. 두 손을 맞잡고 크게 외쳤습니다. 윌리엄, 내 사랑하는 천사, 이게 네 장례식이구나. 이것이 너를 위한 애도의 노래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어둠 속에서 형상 하나가 보였습니다. 내 근처의 나무 등걸 뒤로 움직이는 형상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듯 서서 뚫어져라 응시했지요. 잘못 보았을 리 없었습니다. 번개의 섬광에 그 형체의 모습이 명료히 보였습니다. 거대한 체격과 인간이라고는 할 수 없는 흉측한 외양을 보는 즉시 그것은 내가 생명을 준 더러운 악마, 흉측한 괴물임을 알아차렸어요.
그놈은 거기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놈이 동생을 살해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쳤습니다.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틀림없는 사실이라 확신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고 몸을 가눌 수 없어 나무에 기대야 했어요. 휙 지나가는 바람 때문에 그리고 어둠 때문에 놈을 놓쳤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채 그토록 아름다운 아이를 죽였을 리 없었어요. 놈이 살인자가 틀림없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 악마를 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헛일이었습니다. 번개가 다시 쳐서 놈을 비추자 이미 몽살레부 산의 깎아지른 벼랑 바위 틈새에 매달려 있더군요. 놈은 순식간에 정상에 오른 다음 사라졌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는 그쳤지만 비는 여전히 내렸고 어둠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짙게 깔려 있었어요. 그때껏 옛서 잊으려 했던 사건들을 되풀이해 떠올려 보았습니다. 놈을 만들 때까지 진정사항들, 내 손으로 빚은 괴물의 형상이 살아나 내 침대맡에 나타났던 일, 놈이 달아났던 일까지. 놈이 태어날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첫 범죄였을까요? 맙소사, 사륙과 고통을 즐겨워하는 타락한 괴물을 내가 세상에 풀어놓은 것입니다. 놈은 이미 내 동생을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 내내 시달렸던 범민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흠뻑 젖은 몸으로 추위에 떨며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럼에도 궂은 날씨는 느낄 수 없었어요. 죄악과 절망의 장면이 머릿속에 가득 차 다른 생각은 아예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인류 한가운데 풀어놓은 존재, 방금 한 것처럼 무시무시한 짓을 벌릴 의지와 힘을 부여받은 괴물은 흡사 나 자신의 흡혈귀, 즉 무덤에서 풀려나와 자신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애쓰는 나 자신의 영혼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이 터왔습니다. 시내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관문은 열려 있었고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인범에 대해 아는 바를 다 털어놓고 즉시 수색을 하도록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할 이야기를 생각하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 생명을 준 존재를 한밤중에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절벽 가운데에서 마주쳤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신경성 열병을 앓던 시기와 괴물을 만든 시기가 대략 비슷하다는 사실도 떠올랐습니다. 안 그래도 믿기 힘든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시기까지 겹치니 병으로 인한 망상처럼 들릴지도 몰랐습니다. 다른 누구라도 내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나 역시 광인의 헛소리로 치부해버릴 게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친지들의 의심을 품고 수색을 시작하도록 설득한다 손치더라도 그 기이한 짐승은 온갖 추적을 따돌릴 터였습니다. 또 추적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몽살레부의 까마득한 절벽을 타는 괴물을 누가 체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 끝에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설 때는 새벽 5시경이었습니다. 하인들에게 가족들을 깨우지 말라는 지시하고는 서재로 들어가 평상시 기상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이 단 하나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꿈처럼 지나갔고 이제 나는 잉골슈타드로 떠나기 전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포옹했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여전히 남아 계셨습니다. 벽난로 선반에 놓인 어머니의 초상화를 하염없이 쳐다보았습니다. 초상화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린 것으로 지나간 옛날을 담고 있었습니다. 초상화 속 캐롤라인 보르포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관 옆에 무릎을 꿇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옷은 허름했고 뺨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품격과 아름다운 풍모는 한치의 동정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 아래 윌리엄의 작은 초상화가 놓여 있었지요. 초상화를 보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서 있는데 에르네스트가 들어왔어요. 내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맞이하러 왔던 것이지요. 나를 본 동생 얼굴에 슬픔과 반가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형, 잘 왔어. 동생이 반겼습니다. 아, 석 달 전에만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모두 즐겁고 기쁨에 겨운 모습을 보았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지금 우리는 몹시 불행해. 웃음 대신 눈물로 형을 맞이하게 되어 슬퍼. 아버지는 커다란 비탄에 빠져 계셔. 윌리엄이 당한 끔찍한 일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실 때 느낀 슬픔까지 다시 살아난 것 같아. 가엾은 엘리자베스 누나도 위로할 길이 없어. 에르네스트는 말하면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형을 이렇게 울면서 환영해야 되겠니? 마음을 좀 더 가라앉히려. 이렇게 오랜만에 아버지 집으로 들어온 순간이 너무 비참하지 않게 말이야. 아버지는 어떻게 버티고 계시지? 불쌍한 엘리자베스는 내가 물었습니다. 누나야말로 위로가 필요해. 자기가 윌리엄을 죽게 했다고 자책했고 그 때문에 심하게 괴로워하고 있거든. 하지만 살인범을 찾고 난 후 살인자를 찾았다고? 하느님 맙소사.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누가 감히 그놈을 추적하려 했지? 불가능한 일이야. 바람을 앞지르거나 지프로 계곡물을 먹는 게 차라리 쉽지. 형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범인이 밝혀졌을 때 우리 모두 참담했어.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미심쩍어하고 증거가 다 나왔는데도 말이야. 그렇게 다정하고 우리 식구들을 좋아했던 유스틴 모리츠가 갑자기 그렇게 사악해졌다니 누가 믿을 수 있겠어. 유스틴 모리츠라고? 아, 그 가엾은 아이가 범인으로 몰리고 있단 말이니? 말도 안 돼. 사람들이 다 알 거야. 누가 믿겠어? 그렇지? 에르네스트.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 하지만 정황이 여럿 나오는 바람에 우리도 믿을 수밖에 없었어. 게다가 유스틴의 행동도 뒤죽박죽이라 증거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어. 슬프지만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 하지만 오늘이 재판날이니 형도 다 듣게 될 거야. 에르네스트의 이야기인즉슨 불쌍한 윌리엄이 살해된 채 발견된 날 아침 유스틴이 병으로 알아누워 꼼짝도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며칠 후 하인 중 한 명이 살인이 일어난 밤 유스틴이 입고 있던 옷을 우연히 보다가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초상화를 발견했습니다. 살인 유혹을 불러일으켰던 물건으로 추정된 것이지요. 하인은 즉시 초상화를 다른 하인에게 보여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하인이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곧바로 치안 판사를 찾아갔답니다. 하인들의 증언에 따라 유스틴이 체포되었습니다. 기소되자마자 이 가엾은 아이가 극심한 혼란스러워하는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혐의가 확정되는 결과로 나온 것이지요. 이상한 이야기였지만 그렇다고 내 믿음이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신에 차 말했어요. 다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살인자는 내가 알고 있어. 유스틴, 착하고 가엾은 유스틴은
결백해. 그 순간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에 깊이 새겨진 불행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짐짓 쾌활하게 나를 맞이하려고 애썼지요. 슬픔에 차 인사를 나누고 우리에게 닥친 불행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려 했으나 에르네스트가 바로 외쳤어요. 아버지, 형이 불쌍한 윌리엄을 죽인 범인을 알고 있대요. 불행하지만 우리도 다 알고 있다.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아이가 그토록 사악하고 배은만덕한 짓을 저질렀다는 걸 차라리 영원히 몰랐더라면 더 좋았겠다 싶구나. 아버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유스틴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애가 유죄가 되는 일은 하느님이 막으셔야겠지. 오늘 재판을 받을 테니 그 애가 무죄로 방면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버지의 말씀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유스틴은 물론 세상 어떤 사람도 살인범이 아니라고 이미 굳게 확신했으니까요. 따라서 어떤 정황 증거를 내놓아도 유스틴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리라는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런 확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애타게 재판을 기다리면서도 나쁜 결과는 추호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곧 이어 엘리자베스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후 많은 시간이 흘러서인지 그녀는 아주 다른 모습이 되었더군요. 6년 전에는 어여쁘고 착한 소녀였지요. 누구나 그녀를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몸이나 얼굴에서 모두 성숙한 여인의 자태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드물게 사랑스러웠습니다. 훤한 이마는 뛰어난 지성과 솔직한 성격을 드러냈고 엷은 갈색 눈은 슬픔에 자책까지 더해져 순한 기색을 띠고 있었지요. 풍성한 암갈색 머리칼에 하얀 피부, 가날프고 우아한 몸매를 지닌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더없는 애정으로 나를 반겼습니다. 빅토르, 네가 도착하니 희망이 차올라. 어쩌면 불쌍하고 죄 없는 우리 유스틴을 변호할 길을 네가 찾아낼지도 모르잖아? 아, 그 애가 유죄라면 세상 누가 죄인이 아니겠어. 내 무죄를 믿는 만큼 그 애도 무죄라고 믿어. 우리가 겪는 불행이 2배로 가혹해지는 것만 같아. 사랑스러운 막내를 잃은 것도 모자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엾은 아이까지 더 가혹한 불운에 빼앗기게 되다니. 그 애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나는 더 이상 기쁨과는 상관없게 될 거야. 하지만 유스틴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거야. 자신 있어. 죄가 없을 거라고. 그럼 난 다시 행복해지겠지? 윌리엄이 죽어 슬프지만 말이야. 유스틴은 아무 죄 없어. 나의 엘리자베스. 내가 말했습니다. 무죄가 입증될 거야. 아무것도 겁내지 마. 유스틴이 꼭 방면되리라 믿고 기운내.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빅토르. 다른 사람은 다 유스틴이 범인이라고 믿는단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난 알았으니까. 그렇게 끔찍한 편견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걸 보니 절망과 납담뿐이었어. 엘리자베스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엘리자베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그치거라. 네가 믿든 유스틴이 결백하다면 판사들의 정의를 믿어보도록 하자. 조금이라도 편파적인 기미가 보이면 내가 막아보마.